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시혁 변호사입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다시 또 수사가 제기가 됐습니다.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을 정면으로 또 조준하는 것인데요. 이 성상납은 사실은 지난번 제가 무고죄로 이준석을 고발했을 때 경찰에서 무고죄 혐의를 인정했거든요. 무고죄 혐의를 인정했다는 말은 이준석의 성상납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석연치 않게 검찰에 올라가서 그것이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뒤집힌 경우를 어느 정도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추측은 사실상 맞을 겁니다. 이준석이가 명태균을 통해서 금융 로비를 했다는 것까지는 밝혀진 바 있고요. 그다음에 명태균이 누구한테 어떻게 금융 로비를 했는지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상 추정이 가능합니다. 당시에 한동훈 법무장관이었고 그리고 이원석이었는데 참 이상하죠. 이원석이 결국은 한동훈과 또 누군가의 입김에 의해서 이준석의 이 성상납 혐의와 관련된 무고죄를 봐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강하게 지금 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성상납과 관련돼서 이준석은 또 뭐라고 말했냐. 이번에 대선에 출마했을 때 자신은 성상납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등 또 거짓말을 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이거를 성상납 했던 당사자 김성진 씨가 다시 또 고발을 한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경찰은 이준석 성상납 의혹 본격 재조사 착수하고 최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2013년 이준석에 대한 유성 성상납 의혹을 재조사 시작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말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성진 대표를 접견해서 고발인 조사를 했는데요. 김성진 대표는 이준석이 유성구에서 성상납을 받을 당시 성상납을 직접 지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성상납 의혹 배경과 기존 수사에 대해서 보면은 논란의 핵심은 말이죠.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로 거슬러 올라가죠. 강신업 TV를 보신 분께서는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이준석이 대전 유성구 소재 호텔 룸살롱에서 김성진 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서 성상납을 받았다는 것이 핵심이죠.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를 공개 보도했죠. 그래서 불거졌고 그런 다음에 김성진 대표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기존 수사에서 경찰은 사실상 성상납 정황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냈었죠. 김성진 대표의 휴대전화, 문자, 그다음에 장부, 관련 인물, 진술 등을 전체 볼 때 접대 동선이 구체적으로 도출됐고 유성으로 모시겠습니다라는 구체적 문자 메시지도 확보가 됐었죠. 하지만 법적 대응은 공소시효 장벽에 가로막혀서 성상납 자체는 처벌을 할 수가 없었죠. 이것이 이제 공소시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경찰이 2020년 9월 성매매 혐의와 박근혜 전 대통령 연루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즉 공소시효가 만료돼가지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것이지 성상납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공소시효를 또 피해서 이준석의 이 성상납 사실을 알리고 이준석을 응징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고죄로 이제 제가 고발을 했던 거죠. 무고죄라는 것은 이렇게 성상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세네 김세희 대표를 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거, 그게 무고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경찰에서 사실상 인정이 됐던 거 아닙니까? 자, 그 당시 이제 물증을 보면 말이죠. 뉴스타파 등은 김성진 대표 아이폰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스모킹 건 이 스모킹 건에 해당하는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라고 보도했죠. 2013년 8월 10일 문장에는 이준석 의원님을 유성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준석 의원님 유성으로 준비하겠습니다라는 표현과 함께 이동 숙소, 룸살롱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죠. 그러니까 2013년 8월 10일 이날이 성상납을 한 날인데 이때 이준석 의원님을 유성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준석 의원님 유성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들어있었고 이동 또 경로 또 숙소, 룸살롱 등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 다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상납 금전 지출 장부, 김성진 대표 관련 상납 장부는 뉴스타파 보도로 알려졌고요. 실제 지출 대상 및 금액이 기록돼 있어서 접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었죠. 또 관련자 지술, 장의사라는 분, 또 김의사라는 분이죠. 또 시알리스, 동성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또 알려지면서 이 시알리스는 또 제가 김성진 대표를 통해서 세상에 알렸던 것이죠.
그래서 경찰은 전체 진술의 일관성과 문서, 장부, 그다음에 김성진 씨의 또 그리고 장이사, 또 김이사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근거로 해서 결국은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봤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검찰에 가서 인정이 되지 않았고 그거는 명태균의 지금 이준석 살리기 농간이었다고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제 재조사가 되는 것은 이거는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겁니다. 이번에 이준석이가 대선에 나와서 그때 성상납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 이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 딱 걸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는 말이죠. 이준석을 봐주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준석이 검찰에서 빠져나갔지만 지금은 빠져나가기 어려워요. 더 이상 이준석을 봐주는 세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재명은 이준석과는 이제 거의 철천지 원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준석이가 명태균 게이트에 걸려가지고 명태균이도 더 이상 이준석을 로비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 성상납 상황은 사실 이건 진실이거든요. 그럼 조금만 수사를 해보면 이 성상납이 있었다는 것은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상납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준석이를 봐준 거 아닙니까? 한동훈 그다음에 뭐 이원석 이런 라인에서 봐줬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준석이는 여기서 정말 수사만 제대로 한다면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정말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은 이준석은 또 배지가 날아가거나 정치 생명이 끝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성상납 사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발표하면서 말이죠. 그다음에 김철근을 통해서 그 성상납을 갖다가 감추려는 그런 의도를 하고 그런 시도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당대표에서 잘린 거 아닙니까? 그 당대표에서 잘린 게 바로 성상납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감추려고 김철근을 대전에 보내가지고 가짜 각서를 쓰고 이런 것 때문에 증거인멸 시도 그래서 당대표에서 잘린 건데 마치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지가 밀려난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지금도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성상납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 그런 사실이 드러나면 더 이상 이준석이는 거짓말을 계속할 수 없죠. 그리고 과거에 했던 거짓말이 전부 다 부메랑이 되겠죠. 그리고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겠죠. 그래서 이준석은 지금 명태균 게이트에도 걸려 있고 그다음에 지금 김성진 대표의 이 고발 사건 성상납에도 걸려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지금 이준석이는 여러 가지 그 허은하가 고발을 했던 정치자금 이런 것도 걸려 있고 줄줄이 사탕처럼 걸려 있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이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시간 문제다. 지금까지는 용케 이렇게 이제 피해 가지고서 전과를 피해 왔지만 이제 이준석이가 전과자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준석에 대해서 호의적인 세력이 없어요. 국힘도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때 뭐 단일화 하자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끝까지 단일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국힘도 이준석은 아웃이죠. 홍준표나 이준석을 좋아할까? 지금 이준석을 좋아하는 세력이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이준석은 좋아하지 않죠. 저번에 이동호 사건 뭐 등등 젓가락하면서 여기도 더 이상 이준석하고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준석의 지금 우호 세력이 없는 거예요. 허은하고도 또 나눠지고 뭐 지금 개혁신당은 뭐 완전히 지금 낙동강 오리알 됐죠.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을 지금 비호할 수 있는 세력도 없고 명태균이가 또 이준석에 대해서 모든 걸 까발릴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은 이제 정치 생명이 바람 앞에 등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실표입니다.